자, 우주항공에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뭐 방산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이 우주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했는데요. 귀가 솔깃하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어제는 미국이 또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는 또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루빨리 어제 미리 하락했었나 보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공모주 이야기 봐야겠죠. 저 많은 기리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역시나 나한테 수익을 확실하게 주는 거는 공모주밖에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더 최근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내일 우리가 청약하는 공모주 무조건 청약해야 되는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부터 신한투자증권 아마도 대부분 계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스트론이라는 기업이 이제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와이어 전선 기업인 걸 우리가 토요일날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기관 데이터는 어땠나? 매우 잘 나왔습니다. 기관이 2300건이 참여했고요. 1140대 1의 경쟁률 나왔고요. 고모밴드 당연히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매력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단돈 642억 밖에 안 돼서 상장 당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만 몰려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스트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경쟁률이 조금 빡셀 수 있겠죠. 최근 이제 인기도 좋아졌으니까요. 한 사람당 3개에서 4개 그 정도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상 수익은 만원에서 2만원 이 정도만 노리고 청약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길이 당연히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미지근하게 끝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반등해서 그런지 위에서 머무르는 모습이죠.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끝났으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은 14일 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가 괜찮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가 미지근한 이유가 뭡니까? 최근 증시도 많이 좋았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기에는 새로운 재료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세 협상도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제대로 협상이 된 곳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호재를 탐색하며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 혼자 상승한 이유는 어제 테슬라는 조금이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뜨거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머스크의 립 서비스가 또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머스크는 앞으로 5년 뒤에도 나는 당연히 테슬라 CEO일 것이라며 정치 후원도 앞으로는 줄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주분들이 머스크가 자리를 비우니까 불안감을 느꼈고 게다가 정치 후원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부분을 일축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보택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6월 말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진짜 한 달 남았죠. 그리고 앞으로 몇 달 안에 1000대를 넘겨서 운행하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일정은 곧 발표가 되고 그 전부터 자율주행 관련주 당연히 관심있게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텐베거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신용등급 강등까지 나타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머니는 유럽과 중국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최근 흐름이라고 하며 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연말까지는 최소한 국장이 있고 혹시나 연말이 되었는데 국장이 너무나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막 쭉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미국장이 조금 기어가고 있다면 그때는 이제 미장으로 넘어갈 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미장 투자자분들은 바닥에서 미장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미장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이 나타날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작년 말에 딱 국장이 그랬죠. 이제 미장하시는 분들이 야 아직도 국장하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쯤 그때 저랑 같이 미장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나요?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는 얼마나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 투자하고 있지 않고 히릿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몇 명인가 봤더니 무려 970만 명이나 코인을 현재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2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며 올해 초 트럼프 효과로 막 급등한 적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액 투자자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10억 이상 투자한 코인러가 몇 명인가 봤더니 무려 1만 명,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10억이나 투자를 했다는 게 진짜 돈 많은 사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넥슨도 코인 상장했다. 자, 시장에서는 게임사가 코인을 출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위메이드가 그 부분 때문에 시끄러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넥슨에서 새로운 코인을 꺼냈네요. 넥슨에서 발행한 넥스페이스가 얼마 전 상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코인은 메이플 스토리 N 등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현행법상 우리나라 게임에서는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만 사용하다는 단점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법도 빨리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게임 내 거래가 문제가 되는 사회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좀 풀어주면서 뭐 금액을 제한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나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게임이 직업이 되는 그러한 시절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SK 하이닉스 좋다. 자,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는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3전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역시나 좋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목표가 28만원을 유지.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바로 HBM 선점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점 효과는 HBM4 시대까지 이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만 지금은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만 사라지게 되면 억제기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쭉쭉쭉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전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도 그렇고 전부 다 손잡고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올해 안에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제2의 방산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원전, 이거는 절대 빈말이 아니겠죠. 그 대장은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KB증권의 목표가 이제 올리기 시작하네요. 44,000원으로 상향. 그리고 그 근거는 단순한 모멘텀이 아닙니다. 실적 때문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미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모듈 6개에 대한 소재 발주를 확보했다고 하며 앞으로 원전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원전을 짓는다고 하고 한국은 그 중심에 조선이랑 똑같죠. 원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한국은 또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원전의 장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할 때 되면 뭐 발주, 그 다음에 뭐 계약, 입찰, 뭐 어떤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했니, 뭐 이러한 호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혹시나 뭐 21선에 닿는다, 그렇다면 매수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다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고민되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앞으로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빠지면 사야 되는 거 바로 조선이죠. 조선을 의심하는 사람 바로 머리를 박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 길이시였죠.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머리 박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조선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조선사들의 실적이 미친듯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타나면서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엔진 등 52조 신고가 써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세진중공업에도 좋은 리포트가 나타나면서 오늘 크게 상승했다고 하네요. 자, HD 현대미포와 HD 한국조선해양 조금 하락하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다시 또 신고가 행진입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다음입니다. 우주항공 또 계속 등장하는 중. 자, 우주항공에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뭐 방산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이 우주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했는데요. 귀가 솔깃 하죠. 자, 삼성이 도대체 어떻게 진출하나 봤더니 삼성물산이 스페이스 플랜트 R&D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위성 수요가 폭증하는데 미리 대응을 한다는 거고, 아니 길이 그러면 삼성물산이 뭐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뭐 같이 쏘고 그러는 거야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바로 삼성물산이 만드는 거는 위성이 아니라 우주 발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뭐 알고 계실 겁니다. 위성을 만들거나 로켓을 제작하는 것은 기술 장벽이 분명 존재하고 우리도 분명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길은 많이 멀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발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건설하면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발사장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삼성물산이 거기에 뛰어든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우주 발사장이 많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버스는 지금 현재 많고 앞으로 출발할 버스도 많은데 터미널이 없어서 버스가 못 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여기서 터미널을 만든다는 게 삼성물산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물산은 이번 기회에 우주 관련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주가가 많이 급등하네요. 그리고 우주 관련주도 오늘 장 초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AP위성과 스트랙I 등 오랜만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CATL이 상장했다고 합니다. 자, 2차전지 자체는 죄가 없나 봅니다. 한국만 문제였던 걸까요? 중국 CATL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며 어제 홍콩에 상장해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고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ATL의 상장 규모는 올해 글로벌 IPO 중 1등까지 기록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2차전지도 쭉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곧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중 잊을만 하면은 돌아오는 코로나. 벌써 코로나라는 게 생긴 지도 5년이나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나저나 최근 중화권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태국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확진자가 3만 명이나 나왔다고 하죠.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잠잠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 관광객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연스레 또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에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진단키트 관련주가 증시가 안 좋을 때마다 튀어오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여름에는 여행이죠. 자, 요즘에는 여행 갈 때마다 이제 이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국내 여행 장려를 위해서 숙박세일 페스타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는 28일부터 30일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박 할인권을 발급을 한다고 하고 7만원 이상 숙소를 예약하면 무려 5만원이나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선착순이겠죠. 그리고 또한 다음 달 2일부터는 조금 할인율이 낮긴 하지만 7만원 이상이면 3만원, 7만원 이하면 2만원 할인권도 준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행 갈 일이 있다 무조건 이걸 통해서 예약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등에도 할인 금액을 높여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산청, 하동,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주, 무안, 광주 등 여기에서 숙박을 할 때 할인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스마트 글라스 선보인다. 제가 그리는 미래에서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쯤에 이쪽에서 분명 10배거가 또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MR, XR, 메타버스 등등 이쪽이겠죠. 슬슬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삼성전자와 구글이 손잡고 XR 헤드셋 무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 글라스도 같이 만들기로 협약했다고 합니다. 또 이 와중에 디자인은 핫한 안경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여기랑 손잡고 디자인을 한다는 소식.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스마트 글라스는 카메라, AI 등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통역, 정보 전달, 전화, 앱 사용 등등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제품을 선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라운텍, K3i 등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공격 가능성.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CNN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조용하나 했더니 또 시작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잠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시장적 리스크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고 서로 원만한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